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매집봉과 기준봉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매집봉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고, 그 다음에 기준봉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기준봉이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도 옛날에 주식 처음 할 때 어떤 것들을 배웠냐면은 장대양봉이 뜨면은 얘는 기준봉이다. 그리고 뭐 매집봉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윗꼬리가 뭐 달린 캔들이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보통 이제 이 내용을 많이 들어요. 장대양봉이 뜨면은 기준봉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중간에도 사나 3분의 1쯤에서 또는 뭐 5일선 반등, 11선 반등 뭐 이런 것들도 저도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기준봉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제대로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매집봉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매집을 하는 캔들인 거고 기준봉은 우리가 매매를 하는 기준이 됩니다. 말장난인 거냐 하시겠지만 여기에는 상승이 전제가 돼야 돼요. 세력주의 특징이 뭐겠어요? 매집을 했으면은 어쨌든 이 매집되는 물량을 다시 올려서 개미들한테 매도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어떤 사이에서의 핸들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기준이 되는 게 여기에서 기준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집봉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 매도봉이라고 하거든요. 매도봉. 매도봉이랑도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 중간에 약간 어떤 매매를 하는 기준이 된다. 이제 그런 캔들을 우리가 기준봉이라고 부르는 거고 반드시 여기에는 상승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뭐 지금 보시는 재룡전기를 보시면은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는 캔들이 이렇게 발생을 해요. 2월 4일 날에 거의 뭐 28.29% 상한가까지 올렸었죠. 얘 같은 경우는 요 캔들들이 매도봉입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여기서 특징이 있는데 기준봉은요. 기준봉은 우리가 매매를 하는 기준이 되는데 알 수 있어야 돼요. 재룡전기가 여기에서 매도봉을 만들 때 기준봉이 발생을 했을까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알아차릴 수 있는 구간이 있을까요? 뭐 여기서 조금 있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있겠지만 조금 알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장대 양봉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면서 매도봉을 형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별로 없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이제 눌림 매수를 할 때도 특별히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대양봉은 기준봉이다 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하면은 이 하락 구간에서 뭐 5일선 반등, 11선 반등 잘 안 나오잖아요. 뭐 여기 조금 나오긴 했지만 이건 거의 안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서는 큰 손절이 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거를 기준봉으로 잡게 되면은 큰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작년에 9월 달에 큰 상승을 만들었던 한선 엔지니어링은 이 안에 매집봉, 기준봉, 매도봉이 전부 다 있습니다. 자, 그럼 딱 보면 아시겠지만 요 캔들이 매도봉이 되는 거고, 자, 이 밑에 상황에서 매집봉과 기준봉을 찾아야 돼요. 매집봉은 기준봉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매집을 했다고 우리가 그 종목을 바로 매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집봉 이꼬르 기준봉 이렇게 오해하면은 매매를 할 때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집봉과 이 기준봉은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윗꼬리가 달리는 캔들이 발생을 합니다. 매집봉을 판단할 때 제가 팁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 매집을 한다는 건요.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해서 개인들은 손절을 하겠죠. 개인들은 손절을 한다라는 거는 단순히 윗꼬리가 손절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주체가 명확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 친구가 여기에서 윗꼬리 캔들을 만들어냈을 때 얘가 단순히 윗꼬리니까 매집이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손절은 누가 했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손절은 이때 매물대가 해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일단 이 상황을 보면은 여기에 많이 물려 있겠죠. 뭐 여기도 있겠지만 여기에 많이 지금 거래량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많이 물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한 이 윗꼬리는 이 사람들이 손절을 하고 그 손절을 세력들은 매집을 하겠죠.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캔들이 매집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파동을 만들고 자 보세요. 얘가 매집봉이고 얘가 매도봉이면은 우리가 이 종목을 매매하는 그 사이 어느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 이 친구가 이제 매집 단계를 마무리하고 여기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만들어내기 이전에 내가 이 종목을 알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다시금 여기에서 수급을 발생시키는 요 구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발생했던 요 캔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래가 좀 터지긴 했지만 추가 상승이 나와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우리의 매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기준봉 또는 기준 구간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면은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서 많이 매수를 하죠? 그럼 거래량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매수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팁 기준봉 또는 이제 기준 구간에서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적어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요 캔들 이후에는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기준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매집 구간과 매도 구간 사이에 우리가 매매를 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안 산 자리에서 기준을 찾는 것, 그게 바로 기준봉에 대한 가장 큰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을 엄청 발생시켰던 고영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또 거래량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당연히 이런 거래량들은 매도봉이 되겠죠. 자, 그럼 얘도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1월 달 이전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매집봉을 먼저 체크를 해 드릴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여기서 발생한 요 캔들이 매집봉이고요. 그리고 얘도 매집봉이에요. 그리고 이 캔들이 이제 거래량이 거의 1조 2천억 이렇게 터지죠. 얘는 당연히 매도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기준봉은 어떤 건가요? 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보면은 9월 16일 날 여기서 윗꼬리 캔들이 나왔을 때 손절을 하는 주체가 누군지 생각해 보면은 여기 단기 매물대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매물대가 이렇게 있죠. 단기 매물대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손절을 하고 얘네들이 이렇게 손절을 했던 이제 그런 종목인데 이 친구가 여기에서 매집을 했을 때 결국에 이 매집된 물량들이 나갈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기준이 뭘까?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다시 이 매집봉을 확인해주는 요 캔들 이후부터가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이 캔들 자체가요. 지금 여기서 발생하는 요 캔들 자체가 매집봉이 되면서 기준봉도 될 수가 있어요. 얘는 왜 그럴까요? 얘는 특징적으로 앞에 매물대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처리하려고 지금 매집을 했던 구간 위로 올라왔는데 이걸 한 번 더 처리를 해야 돼서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캔들이 발생하면서부터 얘는 이 종목이 이제 앞으로 나갈 거라는 신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준이 된 건데 그 기준 자체가 매집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 캔들부터 해서 요 구간이 기준 구간이 되는 거예요. 기준 구간 안에서도 매집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매집 구간의 시작점이 있으면은 결국에 매도봉이 발생하기 그 사이에 내가 이 종목을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기준점일 수도 있고 어떤 구간일 수도 있겠죠. 점이라는 건 이제 캔들인 거죠.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판단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뭘 알아야겠죠? 어떤 게 매집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겠죠. 여기서 우리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매집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선 엔지니어링도 보시면 우리가 이 구간을 기준봉 또는 기준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친구가 앞에서 매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이 기준이 되면서 매도봉까지 상승 구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물론 저 상승을 전부 다 먹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매매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자를 기준으로 상승을 만들어냈던 대원전선의 경우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많은 거래량들이 지금 8천억 정도 터지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매도봉이 되는 거예요. 뭐
내일 더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단기 변동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캔들이 기준봉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장대 양봉이 기준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매매를 해서 상승을 더 기대할 수 있는 캔들이 기준봉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단 구간에서 어떤 매집 구간, 파동을 준비했던 구간들이 있었던 거고 그 구간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매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구간이 바로 이 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이 캔들은 이제 매도 봉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서 다 정리할지 아니면 추가 변동성이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 캔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매매 기준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기준은 반드시 개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아야 됩니다. 자, 상대적으로 보시면 오늘 발생한 여기서 8천억의 거래대금과 어제 발생한 여기서의 2,500억의 거래대금은 완전히 차이가 있죠. 그리고 분봉을 보시면 여기서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지만 여기에서는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도 물량을 많이 넘기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은 우리는 항상 내가 매매를 하는 기준봉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봉을 매매할 때는 그에 앞서 매집 봉 또는 이제 매집 구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구간이 있었는지 이거를 확인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는 매도 봉 이거를 노리는 것이 바로 기준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모양으로 기억을 하게 되시면은 뭐 장대양봉은 기준봉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은 매도봉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거기에서 매매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구분하고 기준봉 그리고 기준 구간을 찾는 것에 집중한다면은 그 다음은 내가 어디를 매집으로 볼 수 있는가 매집 봉으로 볼 수 있는가 이런 접근법이 단계적으로 가능하면서 파동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매도봉, 거래량이 터지는 장대양봉을 기준봉이라고 착각을 하지 않고 거래가 덜 터진 매매를 하는 기준이 캔들이 있다면 그 이전에 매집봉이나 아니면 매집 구간이 있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상승 구간을 또는 추가적인 변동성 구간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는 매집 구간과 그 매집 구간이 위로 올려서 나가기 전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내가 매매를 하는 기준봉을 만드는가 이제 그거를 집중해서 찾아보시면 앞으로 매매를 하시는데 훨씬 더 좋은 기준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았고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